1946년부터 시작된 NBA는 무려 7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보기 힘든 희귀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농구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장면들 탑 10을 모아봤습니다. 제 기준에서 신기하고 보기 힘든 순간들만 모아봤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론 아테스트의 경기장 난투극입니다. 근데 그냥 난투극이 아니었습니다. 론 아테스트와 상대편 선수들, 심지어 팬들까지도 주먹질에 연루된 엄청난 규모의 난투극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론 아테스트의 인디애나가 벤 월러스의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종료 직전 아테스트가 벤에게 더티한 파울을 하자 벤 월러스가 아테스트의 목, 얼굴을 있는 힘껏 밀쳐냅니다. 난투극 기운을 감지한 양팀 선수들이 다 경기장에 난입해서 말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디트로이트 팬 한 명이 론 아테스트 얼굴에 음료를 뿌립니다. 화가 난 론 아테스트와 스티븐 잭슨은 그 팬을 향해 질주하고 주먹질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팬들도 싸움에 연루되고 결국 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건으로 총 9명의 선수들이 총합 146경기 출전 정지를 당합니다. 그중 5명의 선수들이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1년의 집행유예,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사건에 연루된 5명의 팬들은 형사 고발을 당합니다. 요즘 NBA에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요? 이 사건 이후로 NBA는 여태까지 경기장 내 보안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요즘 NBA에서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여태 백보드를 부신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샤킬 오닐입니다. 그는 경기 중에 백보드를 여러 번 부쉈고 연습하다가도 부쉈고 NBA에서 뛸 때도 여러 번 부셨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고등학교 때 상대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덩크를 하면서 백보드를 시원하게 부숩니다. 세 번째 선수는 르브론의 예전 팀메이트 케빈 러브입니다. 요즘 그가 덩크하는 모습이랑 꽤 비슷하지요? 러브 역시 고등학생 때 백보드를 한번 부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더 고트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는 백보드를 부술 때도 유려하게 새처럼 날아서 딱 부셔버리는데요. 조던이라서 그런지 뭔가 너무 멋있습니다. 이외에도 백보드를 산산조각 내버린 데럴 도킨스,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하면서 백보드를 부신 제롬 레인 등 꽤 많은 선수들이 백보드를 부신 전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희귀한 장면은 경기 중 신발을 잃어버린 모리스 스페이츠, 그 신발을 블락한 타이슨 챈들러입니다. 때는 2014년 워리어스와 매버릭스 경기 중 모리스 스페이츠 신발이 벗겨집니다. 이를 눈치챈 커리는 이따 공격 때 갖다 주려고 코트 사이드라인으로 모리스 스페이츠의 신발을 던집니다. 워리어스의 다음 공격 때 커리가 스페이츠에게 신발을 던져주는데 이걸 타이슨 챈들러가 블락합니다. 해설자들은 Get that shoe out of here 라고 위트 있게 해설합니다. 네 번째는 작전 타임을 창조해낸 제이슨 키드입니다. 2013년 브루클린 네츠의 감독이었던 제이슨 키드는 4쿼터 막판 8초를 남기고 작전 타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잔꾀를 하나 생각해내는데요. 자신의 팀 플레이어에게 내게 우연히 부딪히는 척을 해서 음료를 코트에 쏟아라 라고 하고 음료를 닦기 위해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동안 선수들에게 지령을 내릴 계획이었습니다. 참 참신한 발상이죠. 하지만 그의 이 행동은 고의였다는 게 적발되고 제이슨 키드는 6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배트맨이 된 마누 지노빌리입니다. 2009년 샌안토니오와 세크라멘토의 경기 중간 박쥐가 경기장에 난입합니다. 경기는 중단되고 마스코트까지 그물을 들고 나서서 박쥐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노빌리가 박쥐 위치를 확인하고 맨손으로 쳐서 박쥐를 떨어뜨립니다. 관중들은 환호하고 경기는 바로 재개되었지만 지노빌리는 맨손으로 박쥐를 만졌기 때문에 라커룸에서 파상풍 검사를 바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희귀한 장면은 등번호 12번을 입은 조던입니다. 조던의 등번호는 23번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아시는 팬분들은 그가 은퇴하고 컴백했을 때 잠시 45번 등번호를 했던 것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조던은 등번호 12번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1990년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였는데요. 경기 직전 그의 유니폼 23번을 누가 훔쳐가서 급하게 유니폼을 구해서 입은 게 12번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른 선수들과 달리 조던의 12번 유니폼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23번을 입든 12번을 입든 그의 실력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12번을 입고 뛴 유일한 경기에서 그는 49점을 넣었습니다. 일곱 번째 희귀한 장면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멤피스, 오클라호마 양팀 선수들 다 흰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서 경기 시작이 지연되었고 멤피스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가서 푸른색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이 2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오클라호마 대 애틀란타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 유니폼이 붉은색으로 뭔가 되게 비슷했습니다. 결국 전반전이 끝나고 오클라호마 선수들이 유니폼을 흰색으로 바꿔 입고 나와서 경기를 재개했습니다. 8번째 장면은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채로 자유투를 던진 코비입니다. 2014년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코비는 스핀 무브를 하고 슛을 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 다음 플레이에서 역시 혼자 돌파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칩니다. 농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무서운 경우가 누군가와의 접촉 없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코비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결국 자신이 얻어낸 자유투 2개를 다 넣고 벤치로 향합니다. 코비는 결국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고 6에서 9개월 재활을 합니다. 9번째 희귀한 장면은 카와이 레너드의 한박 웃음입니다. 웃는 미소를 잘 보여주지 않기로 유명한 카와이 레너드인데요. 그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때는 5년 전 토론토 랩터스 시절에 기자의 질문에 무표정으로 저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하다가 되게 이상한 타이밍에 혼자 한박 웃음을 지어서 그때부터 카와이의 미소가 밈이 되었고 이제는 카와이 웃는 하이라이트 영상도 있을 정도로 미국에선 유명해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희귀한 장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J.R. 스미스의 역주행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J.R. 스미스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의 트롤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4쿼터 4.7초를 남기고 클레이 탐슨이 조지 힐에게 불필요한 반칙을 해서 조지 힐이 자유투를 쏘게 됩니다. 조지 힐은 1구를 성공시켜서 동점을 만들고 2구는 놓칩니다. 근데 이 리바운드를 J.R. 스미스가 잡습니다. 이때 르브론은 타임아웃을 외쳤는데 심판이 보지 못합니다. 그나저나 당시 클리블랜드 감독 타이런 루는 왜 타임아웃을 안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J.R. 스미스 역주행이 일어납니다. 그는 워리어스 골대에 슛을 안 쏘고 갑자기 자신의 팀 골대로 돌진하다가 르브론의 말을 듣고 급하게 조지 힐에게 패스를 했으나 이미 시간은 늦었고 경기는 연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파이널 1차전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잡고 파이널 우승까지 하게 되는데요. 역사상 다시 보기 힘든 귀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